백이성 한국사 능력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사 능력검정 강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5월 24일 날이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 시험 날인데요. 5월 24일 날 전까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제가 그 한국사 능력검정 강의를 계속 찍을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6시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한국사 능력검정의 근현대사 강의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는 해커스 한국사의 한국사 능력검정입니다.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교재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교재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입니다. 일본이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침략하고 난 다음에 경복궁을 침략한 일본이 내정개혁을 강요하면서 1차 김홍집 내각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군국 기무처라는 걸 만들거든요. 참 쓸데없는, 정말 요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그래서 개국기원을 사용했고 청과의 사대 관계를 모두 청산한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철저한 지시에 따른 것이죠. 일본의 지시에 따라서 청과의 사대 관계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왕실과 정무의 사부를 분리했습니다. 6조를 8이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호조, 형조, 예조, 공조, 병조 이거를 어떻게 돼? 8이문으로 바꿨습니다. 개혁 내용, 개국기원, 과거제를 폐지한다. 이제는 유교를 경전을 가지고 이렇게 인재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를 국가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은본위제를 조세를 급납화합니다. 공사노비법을 혁파, 조혼을 금지했고 과부재가를 허용했습니다. 고문과 연좌제 등을 모두 다 폐지합니다. 이때의 친일파들이 가장 그거 했던 게 김옥균이가 그렇게 잔혹하게 죽어서 전국에 이제 보내진 거, 그러니까 시신을 잘라가지고 보낸 거에 대해서 너무나 반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문과 연좌제 등을 다 폐지했다는 거죠. 연좌제는 아시죠?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은 그 아버지, 그 아들, 며느리 이런 거 다 죽이는 거, 이런 거를 안 한다라는. 제2차 가보개혁이 1894년부터 95년까지.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제2차 가보개혁은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은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제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친일내각. 고종은 독립서고문을 바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홍범 14조, 홍범 14조가 꼭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혼동하지 마라. 조세와 관련된 거는 탁지아문에서 실시하겠다. 개혁 내용, 의정부와 파라문 체제를 내각과 칠부로 다시 개편한다. 여러분 보세요. 1894년에 가보개혁을 했죠. 94년에서 95년 넘어가는데 2차 가보개혁이에요. 8아문인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칠부로 다시 개편합니다. 개판인 거지. 그러니까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합니다. 재판소를 설립하여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이게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했습니다.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서 한성사범학교를 개교합니다. 한성사범학교가 나중에 일제시대가 되면 경성사범이 됩니다. 경성사범을 졸업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할머니입니다. 이때는 사범학교들이 중학교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16살의 선생님들이 와서 8살에서 13살까지의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네. 을미개혁 1895년부터 1896년까지. 그래 아관 파천. 삼국 관섭 이후에 고종과 명성왕후는 칠러 내각을 수립하여 조선 내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칠러 정책의 위기를 느낀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 1895년 10월 8일 날 새벽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날 새벽에 일본의 깡패 새끼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명성황후를 죽이는 그런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건양으로 연호를 제정했고요. 군대로 친위대, 진위대, 친위대는 중앙의 고종을 수비하는 군대고 진위대는 지방을 수비하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단발령을 단발령. 머리 상투를 틀었는데 이거를 깎는다 이말. 태양력, 음력으로 다 했는데 이제는 양력, 우리가 쓰는 이런 달력을 그때부터 채택했다. 그리고 소학교를 만든. 이때 단발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최익현 선생이 오두가단, 오발불가단.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는 자를지언정, 어떻게, 오발불가단. 내 머리카락은 깎지 못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교의 소학에서 신체 발부, 몸에 이런 털이라든가 이런 피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불감회상,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니라 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관파천,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는 조선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전개 친러파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함께 고종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습니다. 결과 을미개혁이 중단됐고요.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독립협회, 이제부터 나옵니다. 독립협회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독립협회는요, 시험에 꼭 나오는데 이게 지계를 발급했다. 이런 토지 문서 이런 걸 발급했다. 그 다음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 군사의 원수, 최고 계급 원수부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헌의 6조 이렇게 만들었다. 1898년도에 관민공동회를 설치해서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고종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러시아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를 자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구에 반대하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교관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헌의6조를 결의하고 민중계몽운동으로 독립문과 독립관을 설치했습니다. 박정량 내각이 수립되고요.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면 이 대한제국 중추원의 3급 의관을 지낸 자가 그 손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서 사건. 네. 박정량 내각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해단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해산되죠. 그래서 황국협회는 그 보부상들, 짊어지고 다니는 개나리 보찜 메고 다니는 보부상들이 주로 이용했던 그런 협회가 되겠죠. 대한제국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재 66페이지입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광무개혁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약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하였으며 당시 국외 정세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모든 우리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니까 고종이 러시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를 데려와서 일본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거를 고종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명성황후 민씨거든. 그러니까 을미사배를 일으켜서 명성황후 민씨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관 파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가지고 돌아올 때에 덕수궁에서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이게 1897년 대한제국이 조선왕조가 문을 닫고 대한제국이 새로 들어섭니다. 이 대한제국이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이 그래 들어섰으니까 이제 새로 개혁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무개혁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때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딱 균형을 잡고 있었죠. 고종은 연원을 광무로 고친 후에 환구단, 지금 저기 서울시청 앞에 있습니다.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했다.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복고적인 성향. 구본신참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 것을 본으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네, 점진적인 개혁이다. 대한국 국제, 대한국 헌법 모든 것은 황제 폐하가 주관한다. 뭐 이런 거죠. 원수부를 설치해서 고종 황제에게 원수를 맺겠다. 외교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와 울릉도를 우리 땅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간도를 우리 땅으로 합니다. 간도관리사를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거기 보냅니다. 그래서 양지아문을 설치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 이게 이제 자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계. 여러분 이 지계만 알아도 여러분 한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 관립실업학교인 상공학교를 해서 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이게 뭐냐? 지금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그리고 어떻게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지계를 발급했다. 근대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를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교재 72페이지 러일 전쟁. 이게 뭐냐? 일제의 침략 과정과 국권 수호 운동입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인데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용안포 사건이라고 해서 압록강 근처에서 1903년에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일어나죠. 그래서 용안포 전쟁이 일어나자 고종이 이거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이러니까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그래 놓고 맨날 일본군에게 무슨 수고했다는 얘기는 격려하는 그런 말을 보내죠. 고종이 1904년 1월 달에 1904년 2월 달에 진짜 고종의 예측대로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그렇게 러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빨리 조선을 먹어야 되겠거든. 대한제국을 먹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1904년 2월에 여러분 한일의정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조선을 군사 기지로
사용하게 돼. 이런 죽일 놈들.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고문 정치,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 재정 고문은 메가타. 메가타가 뭐예요? 일본 사람이죠. 그죠? 제1은행이라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제1은행권, 일본 제국은행 이 말이에요. 자, 2차 한일협약 1905년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이때 간도가 넘어갑니다. 헤이그 특사를 우리가 파견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거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일 신협약 통감 권한을 극대화합니다. 차관 정치, 조선 군대. 제2차 한일협약이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이게 정미조약이라는 건데 통감 권한을 극대화. 그 다음에 차관 정치, 조선 군대의 해산, 이 말입니다. 이때 통감으로 된 애가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이토 히로부미. 그래, 이대 통감이 누구예요?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토 히로부미의 수제자. 자, 1909년 기유각서를 또 체결해가지고 사법권과 경찰권. 야, 인마들 진짜 특이하지? 하나하나 야금야금 빼먹어요. 자, 그래서 한일 합방, 경술 국치, 총독부의 설치, 국권이 상실됩니다. 1910년 8월 28일의 일입니다. 1907년 7월 6일 날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위종 선생이 일본은 왜 우리 조선을 침략하는가? 우리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해서 온 세계 정상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만은 다 소용없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교재 72페이지 2번.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 개몽운동. 자, 을미의병. 예, 이게 신민회가 여러분 최고로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도 11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시죠. 을미의변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머리 깎으라는 걸 가지고 반발로 일어납니다. 유인석이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충주성을 점령하면서 을미의병이랍니다.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지방에는 이사청이라는 게 설치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났습니다. 최익현, 민종식 등이 평민의병장 신돌석이가 여기에서 되죠. 자,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7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고 한일 신협약이 부속 밀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습니다.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강화되고, 이게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장면이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은 대장 이인영이가 저거 아버지가 죽었다고, 저거 아버지 부친상 치러야 된다고 빠져버리고, 왕산 허위 선생, 여러분, 왕산 허위 선생이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돌격하죠. 돌격 앞으로! 이래가지고 잡힙니다. 뭐냐? 1908년 5월 14일 날에 체포되고 10월 21일 날에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가 되겠습니다. 이 5개월 동안 5월 달에 체포되고 10월 달에 그거 됐으니까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헌병대장이 왕산 허위 선생을 신문을 하는데요.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헌병감이 어떤 놈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1905년에 벌어졌던 러시아 혁명, 여러분, 이 러시아 혁명을 사실상 뒤에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러시아 혁명군 레닌 이런 애들에게 다 자금대 줬던 그런 공작정치 1인자입니다. 이런 공작정치 1인자가 아무도 이제 유럽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오죠. 대한제국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헌병감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왕산 허위 선생을 직접 5개월 동안 계속 꼬드깁니다. 친일파를 만들기 위해서. 안 되죠. 왕산 허위 선생이 어떤 사람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념을 버리지 않고 왕산 허위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미의병을 일으킨 것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대문 쪽에 가시면은요, 지금도 왕산로라는 게 있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의 진경로대로 갔던 것이죠. 사형수가 도승지를 지냈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이. 그래서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10월 21일 날 사형이 집행됩니다. 전명훈 장인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외교 고문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죠. 전명훈 선생하고 장인환 선생은 서로 간에 일면식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변호해달라고 그 이승만한테 찾아갔는데 이승만이 폭력적인 방법을 나는 변호해 줄 수 없다 하면서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들고 갔는데 돈을 받아 묻고 돈을 우리 교포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이런 생년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안중근 선생이 만주 하얼빈역에서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친일 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1908년이었죠. 미숙 감옥에 수감돼서 동양평화론을 안중근 선생이 쓰시다가 사형이 집행돼 가지고 3월 26일 날 순국하십니다. 이재명 의사는 1909년 12월 23일 날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국왕 구스타프의 그 장례식에 참여하러 들어오던 이완용을 칼로 3방을 찔러버리죠. 이재명 전북 진안 이씨 이재명이 황해도 출신인데 찔러버리죠. 그래서 이완용은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냥 너무 수술이 잘 돼서 살아남아요. 중상을 입히죠. 1909년에. 근데 평생을 폐병에 이 폐를 찔렸거든. 폐병을 달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살았다고. 에라이씨, 그때 죽었어야지. 보안회,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운동을 펼쳐서 이를 철회시킵니다. 이 보안회가 기출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일본이 황무지 개척을 위해서 막 침략해 들어오니까 그거를 요구를 해가지고 저지시켰단 말이야.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래도 승리한 게 있구나. 그래서 보안회가 10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대한자강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월보 간행 등을 통해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합니다. 고종의 강제퇴위운동을 전개하다 보니 보안법 위반으로 집회결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의 강요로 1907년에 제정됐던 게 보안법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국가보안법의 형태로 남아있죠. 조직, 안창호 신민회가 이게 가장
출제가 높은데 안창호와 양기탁이 그 1907년에 만들었어요.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 공화 정치 체제의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없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발전한 모임입니까? 대성학교, 오산학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 만들었고 일제가 조직한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1911년대에 다 없어집니다. 105인 사건의 이 용공 조작 사건이거든. 자, 74페이지 열강의 경제 침탈과 경제적 구국운동. 토지를 약탈합니다.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토지를 수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권을 침탈합니다.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등 철도 부설권을 독점했습니다.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실시됩니다. 일본 제1은행권을 본위화폐로 지정하고 조선화폐인 백동화를 등급에 따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열강의 침탈, 러시아, 경원, 종선, 광산 채굴권, 두만강 유역과 울릉도의 삼림 채굴권, 미국, 경인선 철도 부설권, 운산 금광 채굴권, 프랑스, 경의선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독일, 강원도의 당현 금광 채굴권. 이게 나중에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에 보시면 일본 깡패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유인석이가 의병을 하나 붙잡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왜 다들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거냐. 이래 물으니까 의병이 지금 니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야, 돈 되는가 싶어서 그러죠. 돈 되는가 싶어서 돈이 되면 내가 좀 해보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드라마였습니다. 경제적인 구국운동은 방공령을 전개합니다. 방공령. 즉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이 무한정 수탈되는 거를 방공령을 선포했다. 근데 이것도 함경도의 조병식, 그 다음에 황해도의 조병철, 이거 조씨죠. 조병철이가 방공령을 선포하는데 이거 뭐냐면 저거 먹을 쌀이 저거가 수탈해야 되는데 일본이 가져간다 이거야.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방공령 시행 한 달 전에 통고해야 된다는 조일통상 장정 개정을 구실로 방공령의 철회와 이렇게 한 거에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상권을 수호하는 운동.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이 심화되자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고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이 화폐를 정리 사업을 하죠. 개화 정책 실시를 이유로 차관을 강요하여 국채가 증가합니다. 국민 성금을 모아 국채를 갚고 경제적인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대구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벌어집니다. 예, 지금 대구 분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매일신문은 왜 그 모양입니까? 통합부가 양기탁에게 횡령 혐의를 씌워서 일진회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서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고요.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에서 대한제국군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어떻게 돼? 을사늑약, 한일신협약, 기후각서, 한일병합조약, 항일의병운동,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국제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했다. 대구 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런데 일본이 일제를 앞세워서 해산시켜버렸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의 문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성전기회사, 이게 189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남대문에 불이 들어오고 막 한밤중에 화내시니까 놀래가지고 다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두 번째,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졌다. 그런데 이것도요, 광해원의 후대를 놓고 저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냐 서울의과대학이냐 뭐. 그런데 광해원은 제가 봤을 때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해원이 1885년도에 네, 덕수궁 석조전 1910년, 네, 덕수궁 석조전 1910년에 건축물이 세워졌다.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여기에 서재필 선생이 관여했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창간했고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뭐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에 관여했다. 그리고 어떻게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광해원이 1885년에 서울에 세워졌다. 예,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대 교육기관. 자, 교육기관 교재 84페이지. 예,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 통번역 학원, 유경공원이라는 게 들어섰습니다. 미국인 헐버트라든지, 그 다음에 길모, 이런 선교사들이 유명하죠. 헐버트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 고종의 정치 고문으로서, 예, 그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헤이그 특사를 했을 때 호머 헐버트까지 해가지고 다 그 헤이그의 호머 헐버트 특사,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렇게 4명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호머 헐버트는 나오게 됩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이화학당은 스크랜튼, 메어리 스크랜튼. 네.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이 하고 지석영 선생이 국문연구소를 세웠죠. 한글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신채호가 이순신, 을지은 문덕전, 박은식은 연개소문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많이 세웠다. 라고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과 대한제국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내일부터는 일제강점기, 바로 제 주전공 과목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종류로 4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한 강씩 다 하도록 해요. 23강, 예, 24강 이런 식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07년부터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